불안장애는 말 그대로 불안이라는 증상이 잘 조절이 되지 않는 이제 진단이에요. 불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상 반응이거든요. 우리 인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정상 반응인데, 그것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너무 과활성된다든지 조절이 안 될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불안이라는 것은 어떤 통증과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몸이 이제 아프게 되면은 이거를 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뭘 하다가 아프면은 손을 뗀다든지 뭐 약을 먹는다든지 이런 대처가 달라지게 돼요. 불안은 우리 심리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불안하면은 이 상황에서 뭔가 위험한 것이 있나 보다. 나에게 위험한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 상황을 피하든지 아니면 잘 대처하든지 이러한 어떤 하나의 신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굉장히 인간에게 유익한 이제 반응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조절이 안 되고 너무 심하게 됐을 경우에,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어떤 기능을 손상시키게 될 경우에 이제 불안 장애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불안이라는 공통분모를 이제 공유를 하겠지만은 몇 가지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듯이 공황장애, 사회불안장애, 특정공포증 여러 가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공황장애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이유도 없이 갑자기 급격하게 굉장히 심한 불안과 공포감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신체 반응과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든지 어지럽다든지 두근거리다든지 숨이 가쁘다든지 이러한 신체 반응과 동반되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분들은 나에게 진짜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심할 경우는 응급실까지도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1시간을 넘어서 그렇게 오래 지속을 하진 않아요. 대략 한 30분 그 내외 거기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증상이. 그러한 특징적인 양태를 보이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공황장애라고 하고요. 또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은 사회불안장애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떤 사회적인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인관계겠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할 때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될 상황에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내가 뭘 잘 못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대인관계 영역에서 심한 불안감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경우 우리가 사회불안장애라고 명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정공포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어떤 한 가지 상황이나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높이 올라가는 경우에서 불안감을 심하게 느끼신다든지 어떤 특정한 동물을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어진다든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특정공포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정확한 건 병원에 오셔서 검사도 받으시고 면담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그 전에 한번 우리가 나를 검토해 볼 수 있을 만한 팁을 드리자면은 단순히 그냥 불안하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병이 아닌가 이렇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안한 거는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 한번 고민을 해보시냐면요. 우리 기능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기능이라는 것은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겠고요. 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기능이 돼요. 혹은 내가 대인관계를 잘 하고 있는지, 내가 보통 만나던 사람들 만나고 보통 하던 취미생활 잘 하고 있는지, 이러한 내 일상적인 모든 기능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하시는 게 더 정확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느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긴다 하면은 그것은 반드시 병원에 맞아서 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약물 치료예요. 약물 치료 먼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조금 무서워하거나 거부감이 들게 마련이에요.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제가 앞서서 이렇게 제일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약물 치료가 굉장히 효과가 좋고 또 가성비가 있어요.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 한 가지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회복이 돼서 사회로 잘 복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약물 치료로만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약물 치료를 꼭 병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면담 기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병합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증상 완화가 돼서 원활한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예방하는 건 사실 특별한 예방하는 묘책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삶이라는 게 늘 불안의 연속이고 실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기질적으로 다소 불안한 면을 타고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것을 미리 알고 막는다기보다는 불안이라는 게 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차라리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증상 중에 예기 불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냥 미리 불안해하고 미리 불안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어떻게 막아보고자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뭐를 회피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너무 과도하게 대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인데 이게 또 증상을 악화시키게 돼요. 그래서 지금 질문 자체에 예방할 것이 진짜로 명확하게 딱히 있다면은 그걸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다면은 오히려 불안한 것들이 우리 삶의 일부분이라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내가 어떤 부분은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어떤 부분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해서 내가 그것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나의 한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것들이 좋은 제처라고 생각을 합니다.